결국 아시다시피 무릎, 발목 부상의 여파로 안세영 선수는 이번 달 모든 국제대회에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불참 선언이 정말 단순 부상 때문이냐, 본격적인 안세영의 추가 폭로전이 이어지는 게 아니냐, 작심 발언의 파장과 갈등이 깊어져 결국 배드민턴협회와 대한체육회 내부적인 문제사항 때문에 안세영 선수가 대회를 포기했던 게 아니냐, 정말 별의별 추측들이 다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 속에 안세영 선수가 결국 직접 입을 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무릎 발목 부상? 이거 이미 파리올림픽 이전부터 있어 왔었던 문제점들 아니겠습니까? 자, 더불어서 배드민턴 협회에 돈을 뜯어보니 안세영 선수가 이해가 된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9억 대 97억 원. 세계 1위 안세영이 지난해 9억 정도 벌었는데 13위인 인도의 선수가 97억 원을 벌었다라는 이야기는 황당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말들도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어디 이 사태가 이것뿐이겠습니까? 안세영 선수의 이 소신 발언이요, 제가 최근에 전달드렸던 홍명보 감독 코, 바로 대한축구협회까지 코너로 물리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배드민턴과 축구 도대체 무슨 개연성이 있을까요? 문체부에서는요, 배드민턴 협회만이 아니라 축구협회의 운영,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에 대해 감사를 조치하겠다. 놀랍죠? 대한축구협회가 안세영 사태로 다시 코너에 몰렸다라는 겁니다. 문체부는 당초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싸고 절차적 명분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축구협회를 들여다보겠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이게 또 하필이면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조사와 맞물리면서 전체적인 감사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게 축구협회 입장에서도 더 사면 초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체부 입장에서는요, 특히나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을 계기로 지금 올림픽 이후 체육 정책을 새롭게 가다듬고 개혁해야 할 수 있는 아주 적기다 종목 협회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예 잘못된 비리를 뿌리 뽑아버리겠다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데요. 안세영 선수가 얼마나 정말 큰 공을 세웠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국민의 눈높이에 못 미치는 체육회, 고강도 혁신이 절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최종 성적이 목표였던 금메달 5개를 무려 3배 가까이 초과한 13개의 성적. 선수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이 금메달을 딴 직후 발언한 안세영 선수의 논란에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뭐 여자 배구뿐만이 아니라 각종 유도, 태권도, 결국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근 이어 불거진 체육계의 불공정한 문제들을 바로잡고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조사권을 강화할 것이고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말도 안 되는 운영이나 이 비리 행위가 드러날 경우 강력 조치와 함께 체육인들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획기적인 쇄신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유인촌 문체부 장관도 같은 얘기를 했죠. 체육회가 이 회장님들께서 계속하여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정관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체육회는 이렇게 말했어요. 종목단체나 지방체육회의 경우 임원을 맡을 인물이 부족하다. 그래서 계속 연달아서 하는 거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체육계 안팎에서는요, 사실상 새로운 인물의 진입장벽을 만들기 위한 용도로 쓸 가능성이 더 높다.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다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컸다라는 겁니다. 결국 체육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외치지만 정작 산하회원 종목단체와 지방체육회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에는 반대하고 있다. 이것을 꼬집은 유인촌 장관은요, 문체부가 예산을 직접 교부하는 건 체육계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한국 체육 자체가 잘 나갔다면 기존의 시스템을 굳이 바꿀 필요가 있겠느냐. 하지만 대한체육
전체적인 부분이 위기를 겪고 있고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 수단인 예산 편성권을 활용해 한국체육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다. 이 과정에서 해먹은 비리들, 이상하게 쓰인 이 지원금들 다 털어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안세영 선수의 발언이 정말 큰 역할을 했죠. 이런 안세영 선수가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세계 대회를 불참하겠다. 그야말로 강력한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지만 선수 입장에서는 대회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도 부상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계속하여 운동을 해주는 것도 중요한 대목인데요. 이 안세영 선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모든 대회를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곧 입장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안세영 선수가 2차 입장 발표를 하겠다라고 계속하여 이번 주 내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소속팀을 통하여 전치 4주의 진단서와 함께 우리 대회 안 나갈 거다. 근데 이게 얼마나 이례적이냐면 세계 15위 이내의 상위 랭커가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일본 대회 목포에서 열리는 한국 대회에 불참하는 건요. 매우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지난해 두 대회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한 챔피언이고 대회 자격을 갖춘 2019년 이후 이 두 개의 대회를 뛰지 않은 시즌이 한 차례도 없었던 것이 바로 안세영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안세영 선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무릎 인대가 파열되고도 한 달 만에 경기 출전을 감행했던 걸 보면 현재의 몸과 마음이 정말 최하의 상황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9월 이후 최고 등급의 대회인 중국 오픈 등 주요 대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선수로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공백이 길어진다면 1년 넘게 지켜온 세계 랭킹 1위 자리도 굉장히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안세영 선수가 돈 때문에 이랬다라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러면 저 세계 1위 랭킹 자리 내려놓아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개인 후원을 받아서 돈을 벌려면은 랭킹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안세영 선수의 현재 상태가 심상치가 않다. 특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현재 소속팀에서 부상 재활과 휴식에 전념하고 있으며 빠르면 이번 주 금주 안에 SNS 등을 통해 자신의 2차 입장을 정리하여 밝히겠다. 이렇게 직접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에는 부상뿐만이 아니라 대한체육회 배드민턴 협회의 부조리함을 한 번 더 꼬집어 말할 것 같은데요. 특히 부조리함, 이루 말할 수 없는 사태가 터졌습니다. 이거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김태규 배드민턴 협회장의 이 전 직원의 증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과도한 의전 요구, 측근 임원 임명 정황. 사실 저도 제보받은 이 김태규 협회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오픈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일명 갑질 논란이죠. 내용을 좀 보니까 황당합니다. 자, 바로 이분이죠. 배드민턴 협회장. 뭐라고 했느냐? 13일 세계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의 이런 언행들이요. 굉장히 억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견디기 힘들어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나 전 협회 직원인 A씨는 통화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자기중심적으로 협회를 운영하고 있다.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경우 소리를 지르는 건 일상이었다. 이런 고압적인 분위기로 인해 협회 내부에선 아닌 것도 아니라고 말을 못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퇴사하는 직원도 있었다. 한 임원은 10여 명의 직원이 있는 회식 자리에서 땡땡 너가 할 줄 아는 게 뭐냐? 이런 언사까지 듣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김 회장은요. 서울 송파구 협회의 사무실이 아닌 본인의 거처와 회사가 있는 이 충남 서산까지 협회 직원을 주 1회에서 2회나 불러 업무를 처리하도록 시켰다고 합니다. 와, 놀랍죠? 한 직원은 주말에 전라남도에서 오전 11시에 열리는 생활체육대회에 참석을 하면서 서울의 직원을 서산으로 불러 이동을 했고 휴일을 가리지 않고 개인 기사처럼 부렸으며 하루 1000km입니다 여러분. 1000km를 운전했고 또
함께 대동한 협회 직원은 회장의 술자리까지 챙겼으며 밀린 업무에 대해 대체 휴가도 사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김 회장은 지난 2021년 제31대 협회장으로 취임했는데 2025년 초까지가 임기 기간이었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출신이며 당초 협회의 엘리트 스포츠 분야는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임기가 지날수록 엘리트 쪽도 관여하기 시작했고 전방위적인 전권을 잡은 김 회장의 태도가 강압적으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협회 운영에서도 문제점이 제기가 됐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불공정하게 운영을 했다라고 조사를 받자 임의로 그 운영을 중단했다라는 겁니다. 이 제보자는요, 상임 심판으로 활동하던 이들은 실직한 상태가 되었다. 한국 배드민턴은 우수한 심판 발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김 회장이 자신의 측근을 경기력 향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면접관을 임의로 지정하는 등의 이런 행동도 휘둘렀다. 협회 측은 이 의혹에 대해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결국 문체부의 조사단장을 맡은 문체부 체육국장은요, 협회가 최선을 다하며 선수와 종목을 육성하고 있느냐, 김 회장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살펴볼 것이다. 엄포를 놨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 안세영 선수, 여기에 대한 사실 71억 보조금, 여기에 대해서도 조사단이 10명이나 투입될 것이다라고 선포가 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선포가 되어 있는 현재 상황 속에서도 이 안세영 선수에 대한 논란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 이 영상 보신 분들 계십니까? 자, 보면은 이 김택기 회장에 대해 얘기가 와전되고 있습니다. 뭐 전 직원 회식 자리에서 이런 카메라 영상이 포착이 됐다. 또 일각에서는 안세영 선수에 대한 갑질이 있었다 등등등 이야기가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죠. 과연 이런 배드민턴 협회장이 안세영 선수가 불만을 토로했을 때 입국해서 내밀은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나하고는 갈등이 없었는데, 협회하고는 갈등이 없었는걸요? 과연 갈등이 없었을까요? 직원들에게도 그렇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줬고 내부적으로도 자신의 측근을 임명하기 위해 일종의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연 안세영 선수의 부상과 외침을 들어줬을까라는 대목을 생각해 본다면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대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체육정책 개혁의 적기라고 할 수 있다. 현실 문제의 역할하는 문화정책.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간담회를 또 열었습니다. 오전 일찍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미 파리올림픽 시작 전부터 체육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이번 대회에서 선수들은 열심히 하여 자신들의 몫을 초과했다고 해야 할 정도로 성과를 많이 냈다. 그렇기에 지금이야말로 체육정책을 새롭게 다듬고 바꾸고 개혁해야 할 적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유인촌 장관과 대한체육회장이 왜 맞붙게 됐을까요? 여기에는 안세영 선수가 쏘아올린 공 하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는데 이 결정적인 역할이 이제 와서 보니 체육계의 각종 부조리가 드러나기 시작한 결정적 시작점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정치적 문제로 굉장히 이 사태가 확산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또 다른 국회의원도 고강도 혁신이 절실하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논란 남김없이 해소를 하여 체육계의 공정을 되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한다. 체육계의 부조리가 어디 한 해, 두 해 이야기였습니까? 자, 이 사태가 결국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죠? 바로 안세영 선수의 부상 관련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상으로 운을 뗀 안세영 선수의 이번 사태가 쩐의 전쟁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이 안세영 선수의 표정처럼 이 사태가 뭔가 묘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안세영 선수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기에 이 이야기를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이 부상으로 시작된 선수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목소리를 냈던 안세영 선수의 이야기가 알고 보니 체육계의 각종 비리와 내부적인 금전적 사항에 있어서 큰 문제점들과 구멍들이 보인다, 허수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결국 돈인가 관건은 후원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맞을까요? 대한배드민턴협회 사이의 갈등의 본질이 결국 돈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어요. 돈 때문만은 아니죠. 그런데 기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초 안세영과 협회 갈등 쟁점은 부상 관리로 여겨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부각되고 있다. 그 이유가 협회 국가대표 운영 지침에 따르면 배드민턴 용품사 및 협회 후원사와 동종업종에 대한 대표 선수의 개인 후원 계약 등이 다 제한되고 있는데 이를 놓고 안세영 선수가 협회가 개인 후원을 유치하지도 않고 또 막지도 않아줬으면 좋겠다. 협회 공식 후원사 요넥사가 연간 40억 원의 후원을 하는데요. 이 돈이 결국 대표팀 전체 운영비의 90% 이상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안세영 선수뿐만이 아니라 이 협회 측에서도 결국 요넥스의 후원이 없으면 협회 운영 자체가 안 되다 보니 개인 선수가 후원받는 것을 막아두고 협회가 단독으로 요넥스와 계약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협회 관계자가 스타 플레이어를 보고 투자하는 후원금의 특성상 세영이에게 특혜를 주게 되면 나중에 요넥스의 후원금 규모가 줄어들어 대표팀의 운영이 축소될 우려가 크다. 결국엔 돈 문제 아닙니까? 안세영 선수가 돈을 원했다라기보다는 협회 측에서 오히려 이 돈 문제에 있어서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게 아니냐. 지금 이런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배드민턴계에서는요. 안세영이 이전부터 개인 후원 문제로 큰 불만이 많았던 걸로 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세계 랭킹 1위에 오르고도 개인 후원 유치가 자유로운 다른 나라 선수들과 이 수입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뭐 그냥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10배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안세영이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해결하자라는 의견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관계자는요, 협회는 과거에도 선수들과 이 후원 문제를 가지고 마찰을 빚었다. 요넥스의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기업 유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탁구의 경우 유니폼만 한 업체에서 제공을 받고 나머지 용품은 선수들이 자유롭게 후원을 받고 있다. 협회의 운용의 묘가 절실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다른 협회도 똑같았다면 모르겠지만 이 배드민턴 협회만 유독 이렇게 요넥스라는 한 후원사에 집착을 하게 됐고 이것은 자신들의 운영비 때문에 개인 선수들의 그 엄청난 10배나 넘게 받을 수 있는 개인 후원을 막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단순히 안세영 선수가 돈 때문에 이번 사태에서 입을 열었다라는 이 언론사 문제점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랬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작년에 대회에서 메달을 땄을 때도 엄청난 광고와 후원 계약이 밀려들었고 방송 출연까지의 요청이 쏟아졌지만 이 안세영 선수는 정작 운동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기사를 통해서 한 번 더 안세영 선수가 돈 문제 때문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무릎, 발목 부상, 안세영 이번 달 국제대회 싹 다 불참을 선언했다. 이미 배드민턴 협회에 은사를 전달했다라고 해요. 자, 보십시오. 이번 달 국제대회 전부 다 불참하겠다. 심지어 협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신의 부상 때문인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돈 때문이었다라고 한다면 대회에 계속 출전을 해가지고 계속하여 자신의 몸값을 올려서 이 배드민턴 협회와 소송을 벌여서라도 자신이 개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히려 어떻습니까? 안세영 선수는 지금 자신의 부상 관리를 위해서 선수 생명을 위해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단순히 돈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한다. 이 말이 딱 들어맞는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기사를 보면요. 이미 소속팀 삼성생명을 통해 이번 대회 불참 의사를 배드민턴 협회에 다 전달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번 대회는요. 월드 투어 일본 오픈 대회가 있는데요. 코리아 오픈 대회까지 이번 달 20일부터 다음 달 9월 1일까지 진행되는 것이었고 당초 안세영은요. 두 대회 모두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뛸 예정이었습니다. 왜냐? 그전 대회에서도
이미 챔피언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지금 대회를 불참하겠다라는 겁니다. 바로 무릎과 발목 부상 때문인 겁니다. 실제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오른쪽 무릎을 부상당했고 한국 시간으로 이번 막을 내린 2024 파리 올림픽 사전 캠프에서도 발목에 힘줄을 다쳤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이상 증세 없이 올림픽을 완주했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상 관리와 훈련 방식, 의사결정 체계를 비판했고 결국 안세영 선수는 자신의 부상 관리를 위해서 모든 대회를 불참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선수가 어떻게 돈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댓글을 보면 저와 공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분간 부상 치료에 전념하자.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 적절한 치료와 휴식이 필요한데 무리하는 것도 사실이다. 집에서 푹 쉬어야 한다. 지금 보면 대표팀 탈퇴했으면 좋겠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세영 선수를 비판하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수들의 생활을 위해서 개인 후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돈 때문이다라는 비판 여론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양새를 우리가 잘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안세영 선수의 연봉이 6천만 원에 불구하고 이것을 협회 측에서 연봉 상한제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진작에 추진이 됐어야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안세영 선수의 효과가 배드민턴 신인 선수들에게도 앞길을 탄탄히 닦아놓는 아주 현명하고 올바른 선배의 역할을 했다라고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안세영 선수 덕분에 앞으로 들어오게 될 청소년 대표 선수들, 대학생 대표 선수들이요, 신인 선수의 연봉이 상한이 되고 자신들의 선수 활동에 있어서 더 많은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당하게 벌어들이는 수익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른 나라 선수들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돈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결국 안세영 선수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는데요. 제가 맨 앞에 말씀드렸던 이 대한체육회장, 여전히 이번 올림픽의 쾌거도 지도자들의 몫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한체육회장과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결국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가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이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회장이요, 이미 대한수영연맹 회장을 거쳐서 대한카누연맹 회장, 그리고 2016년부터 대한체육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여러분? 2024년입니다. 2016년부터 무려 8년간 대한체육회 회장직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래됐죠? 그런데 체육계의 자정 능력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야, 대한체육회장, 아니 대통령도 임기가 이렇게 못 되는데 어떻게 회장이 이렇게 오랫동안 역임될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이미 저번 달에 한번 엄포를 놓은 적이 있습니다. 체육회 정관을 개정하겠다고 절대 승인해 줄 수 없다. 무슨 말일까요? 대한민국 체육정책을 이끌어가는 문체부라고 할 수 있는데 유인촌 장관이 지금 단체 임원의 임기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정관을 고치려고 하고 있는 이 대한체육회에 대하여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대한체육회가 이미 이 임원들의 임기 제한을 없애버리겠다. 와,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체육회장이 2016년도부터 대한체육회에서 몇 년입니까? 8년 가까이 회장직을 역임했는데 여기에 대한 임기 제한마저도 없애버리겠다라는 대한체육회의 시도에 대하여 절대로 안 된다라고 유인촌 장관이 엄포를 넣었습니다. 이런 정관 개정은 절대로 승인하지 않겠다. 승인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안 그래도 이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요, 임원직은 4년의 임기를 보내고 나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합니다. 3선 이상에 도전하려면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체육회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요. 3선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물론 4선 출마를 저울질 중인 정몽규 대한체육협회장도 제한 없이 선거에 뛰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바로 수천억의 금액입니다. 수천억의 금액. 우리 문체부가 승인을 하든 안 하든 대한체육회가 맘대로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라. 대신 나라 돈을 받지 않으면 될 거다. 대한체육회 뿐만이 아니라 많은 체육회가 매년 4,2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정부로부터 받아 쓰고 있다. 1년에 4,200억입니다. 지금 이기흥 회장이 역임한 8년 기간으로 따지면 이거 조 단위입니다. 조 단위. 그래서 1조 단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학교 체육이든 엘리트 체육이든 계속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득권자들의 회장직을 유지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문체부 입장에서는 절대 허가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대한체육회가 지금 이 안세영 선수 사태로 인해서 문체부에서 조사하겠다, 감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에 왜 사시나무 떨듯이 떨 수밖에 없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밖에 없는 게 보조금 71억 잘 썼나? 문체부 배드민턴 협회 조사에 착수됐다. 안세영 반박문도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라는 기사가 계속하여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새로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안세영 선수가 올림픽이 끝나고 바로 공개하겠다라는 이 반박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계신 상태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결국 안세영 선수는요, 제 입장을 기다리고 계신 많은 분들께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일 날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안세영 본인이 제기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타이밍이 된 것이죠. 금메달 13개도 중요하겠지만 이번 대회에서 누구보다 짜릿한 플레이를 통해 금메달을 따낸 선수의 경기 직후의 울분에 찬 소신 발언이 정말 많은 사람들과 국민분들께 공감대를 이끌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대한배드민턴협회가 한 행동은 올림픽 직후 기자회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바로 내놨죠. 여기에 대해서도 안세영 선수가 할 말이 많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침 안세영의 인터뷰 직후 이를 인지하고 있다라고 바로 알렸던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대한배드민턴협회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강조드렸던 내부 사정을 제대로 훑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부상 관리부터 복식 위주의 훈련, 대회 출전 강요 의혹 등에 대한 경위 파악만이 아니라 그동안 문제가 됐었던 많은 제도적 문제, 특히 중요한 협회의 보조금 집행 및 운영 실태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조사가 이 배드민턴협회와 대한체육회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민법과 문체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규칙에 따른 사무검사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의 법적 성격을 지닙니다. 자, 말이 너무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 문체부 소관의 각종 사무 관련된 검사와 보조금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수행 상황의 점검을 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상태로 진행이 되는 조사라는 겁니다. 그러니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제가 말씀드렸던 보조금 71억 2천만 원을 2024년 문체부가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와 대표팀 등의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 다각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9월 중 결과 발표를 목표로 뒀다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이라면 이례적일 수 있죠. 조사가 들어간 지 한 달 정도 만에 여기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겠다. 그만큼 이 안세영 선수의 사태가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자,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이러한 말을 했죠. 비인기 종목의 특성상 공식 후원사로부터 받은 현금과 용품으로 전체 대표팀 선수들과 주니어 선수들을 지원해야만 한다. 그런데 한 개인 선수의 후원이 커지게 된다면 공식 후원의 지원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300여 명에 이르는 실업 선수들의 이 생계가 달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하여 법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황당한 궤변을 늘어놨다라는 비판이 많은 국민분들 사이에서
빗발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생계 유지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협회가 발벗고 나서서 여기에 대한 추가 후원사를 선정을 하든 아니면 협회 내부적으로 새로운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협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의문점을 갖게 만드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답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오죽했으면 악셀센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남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2연패를 달성한 이 덴마크 선수 빅토르 안셀센이 안세영 선수를 지지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 내용을 좀 상세하게 살펴보니까 이 배드민턴 협회를 향한 발언 이후 SNS에 올린 이 사과문 글에 이렇게 You have my respect and support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존경하고 또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또 금메달을 딴 덴마크 선수가 같은 선수로서 안세영 선수를 응원한다라는 말만 봐도 이 선수들 사이에서 이번 안세영 선수의 사태가 얼마나 중요한 쟁점이며 스스로의 개인 어떠한 뭐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개인의 후원금을 늘리기 위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막 이런 비판들 쏟아졌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광고 관련 스폰서 관련 이야기를 했을 때 돈 때문에 저러는 게 맞았구나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여러 번 보내드렸죠. 광고를 거절했었던 2023년도 때의 인터뷰 내용들 이번에도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선수가 다양하고 활발하게 개인 후원을 받아서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신 발언들이 이제는 힘을 얻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국가대표를 탈퇴하고도 적극 지원을 받으며 개인 스폰서 계약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 덴마크, 방금 말씀드렸던 바로 그 선수입니다. 악살센 선수의 사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세영 선수를 지지하냐라고 말을 하나 봤더니 그는 한국의 국가대표와는 달리 국대직을 내려놓고 나서 그 이후에도 각종 세계대회에 참가하고 있으며 개인 스폰서 후원 계약도 활발히 맺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선수가 바로 2020년 도쿄올림픽,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배드민턴 남자 단식 부문에 금메달 2연패를 달성한 선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지금 안세영 선수가 말한 대목이 딱 꼬집혀져 있잖아요. 왜 도대체 대한민국에서만 그것도 배드민턴 협회가 유독 이렇게 개인 스폰서 계약을 맺지 못하게 하느냐.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선수의 개인 후원을 전부 다 막고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궤변인가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기사들이 힘을 얻고 있어요. 파리의 영광도 잠시 전문 선수의 월 평균 수입이 169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도내 체육인 지도자 등 대상으로 1000여 명의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대학 선수의 월 평균 수입이 115만 원 정도, 생계를 위해 또 다른 생업에도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합숙 훈련 비용 모두 자기 부담 비용인 자부담으로서 진행을 하고요. 비인기 종목 선수는 더 심각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게 안세영 선수가 그냥 꺼낸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만큼 이 배드민턴 선수들의 이번 부실한 수입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현재의 상태인 겁니다. 이게 뭐 배드민턴만이 아니라 뭐 레슬링 선수도 이러한 말을 했고요. 각종 선수들이요. 개인 후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례를 꼭 배드민턴뿐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안세영 선수의 이번 소신 발언이 많은 체육계에 있는 선수들이 굳이 생업을 따로 일을 하면서 운동선수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걸 딱 꼬집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안세영 선수의 작심 토론은 체육계의 초라한 민낯에 불과하다. 진종호 위원이 아주 제대로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습니다. 안세영 선수를 그냥 단순히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든 안세영 선수가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차선책,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까지 나왔고요. 그러니 체육계의 비리를 아예
뿌리 뽑아버리겠다. 국민제보센터까지 운영을 하며 체육계의 문제점,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선수들의 이야기를 듣고 진솔하게 해결책을 찾겠다. 스포츠계의 잘못된 관행과 비리를 적발하고 해소하기 위한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라는 말까지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Z세대의 창발성을 짓밟고 있는 대한체육회, 스포츠 꼰대의 고질병이다. 안세영 선수가 말하고 싶었던 진짜 본질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고픈 이야기에 대해 한 번은 고민해주는 어른이 있기를 빌어본다. 안세영 선수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기 전에 진작에 협회에서 나서줬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까지 사태가 왔겠습니까? 배드민턴 협회에 곳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후원사의 입김은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고 협회의 운영비가 대부분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선수들은 개인 후원이 아닌 협회를 지원하는 후원사의 업체 용품에 성실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배드민턴 협회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냐라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체육협회 전체가 존재의 이유 자체가 이거 선수들이 후원조차 못 받게 막는 이 제도적 장치가 어떻게 체육이 더 발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빗발치는 이유라는 거죠. 급기 어떻습니까? 안세영과 웃던 분은 어디에 갔나? 방수현 선수에 대해 굉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세영 선수와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던 방수현 선수가 사실 오히려 안세영 선수의 지지를 반박하고 나섰죠. 그러다 보니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안세영 선수의 입장 표명과 문체부의 조사, 그야말로 배드민턴 협회는 사면초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방수현 선수가 협회와 감독 코치진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자 급기야 방수현 선수도 혹시 협회와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도 나오고 있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결국 배드민턴 협회는 사면초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문체부 장관이 안세영 선수를 직접 만나겠다라고까지 말을 했고 앞에 말씀드렸던 이 진종호 국회의원 역시 안세영 선수의 사례를 듣고 새로운 제도도 내놓은 상태입니다. 자, 급기 어떻습니까? 제가 맨 앞에 보여드렸던 국정감사를 받고 있던 대한체육회의 이기흥 체육회장. 입장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2019년도 대한체육회장이 직접 고개를 숙이며 사죄했던 모습입니다. 체육계에 있는 이 문제 있는 사태들에 대하여 사과를 한 건데요. 이 당시 때 이런 내부적 비리 악습을 없애기 위한 쇄신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2019년도니까 2024년이 현재 시점에서 보면 무려 5년이나 지난 상태예요. 하지만 5년이 지났음에도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선수들이 정말 안세영 선수가 말을 한 것처럼 배드민턴만 열심히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한 그 마음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대한체육회와 배드민턴 협회의 존재 유무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이 안세영 선수를 지지하는 이 정치계의 움직임도 장난이 아닙니다. 광주시 의원도 안세영 선수의 용기 있는 발언 절대 헛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스포츠계에 부당한 관행이 있는지 명확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명문을 발표했어요. 올림픽 금메달의 기쁨을 뒤로하고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부실한 지원과 부당한 관행에 대해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낸 안세영 선수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